네, 안녕하십니까. 박종희 변호사입니다. 인도 하면 생각나는 것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인도 카레 음식 이런 거 좋아해서 이런 것도 생각나고, 어렸을 때 배운 여러 가지 인도의 문화들, 카스트 제도라고 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백신을 가장 많이 만들고 있는 또 인도인데, 사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런 인도의 어떠한 문화나 이런 것들보다는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어떤 폐습, 인도 남성들이 이 여성에 대한 왜곡된 성인식,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사건은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데, 15세의 미성년자가 33명이나 되는 남성들로부터 집단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강간을 당한 사건인데요. 피해자를 강간한 사람은 강간하는 영상을 촬영해서 이 영상물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협박을 해서 무려 7개월가량 많은 남자들에게 의해서 피해를 당했다고 합니다. 인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성범죄를 범한 남성에 대한 처벌의 수위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처벌을 떠나서 이러한 범죄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인도가 조금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왜곡된 성인식이나 이러한 성적인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선진국의 반열에 오르는 건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긴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범죄가 전혀 없을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저희가 형사사건들 상담을 하다 보면 이 가해자들이 와서 상담을 받잖아요. 근데 미성년자에 대한 사건을 저지른 사람들은 사실 본인들도 잘못이 있다는 건 아는지 잘 이렇게 쭈뼛쭈뼛 하면서 털어놓는데, 결국 보면은 미성년자를 어플 같은 데서 만나서 강간했다거나 술을 먹였다거나 하는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사건도 올해 대전에서 선고가 있었던 사건인데요. 충남 아산에서 벌인 건데, 20대 남성 3명이 이 13세의 미성년자 어린 학생을 모텔로 불러낸 다음에 술을 먹이고, 그러면은 잘 술을 못 먹으니까 금방 취할 거잖아요. 이렇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3명이 번갈아 가면서 강간했던 사건입니다. 사실 이게 법적으로도 문제이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매우 비난을 가해야 되는 사건인데, 이 최초 1심 법원에서는 가해자 중 1명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2명에게는 3년 6개월을 선고했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이 가해자들도 자기네들에 대한 어떠한 형량이 너무 높다고 항소를 했는데요. 대전에서 이어진 항소심에서는 오히려 재질이 굉장히 좋지 않고 또 피해자가 굉장히 어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이 아픔을 간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감안해서 오히려 첫 번째 4년을 받았던 사람에게는 5년형을, 그리고 나머지 2명은 3년 6개월에서 1년을 더 올려서 4년 6월의 형을 선고했었습니다. 자, 문제는 이 사람들이 피해자와 합의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는 거예요. 보통 기본적인 강간, 중강간 사건들에 있어서는 형사합의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이 사건과 같이 미성년자이고 다수의 사람들이 가담해서 일어난 범죄의 경우에는 이 일반 강간, 중강간 사건보다 형량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형사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지금과 같이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이런 특수 강간류의 사건들은 벌금형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이나 아니면 전문직 종사하시는 분들도 이러한 류의 범죄를 범하기만 하면 사실 공무원직에서 당연히 벗어나야 될 테고요. 전문직 같은 경우에도 적어도 어떤 징역이나 집행유예 기간 동안은 자격이 정지되는 그러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자, 이때 이렇게 좀 중한 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형사합의가 매우 필수적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는데요.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라고 해서 법원에서도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고인 입장에서는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할 수는 없고요. 피해자 쪽 변호사와 협의해가지고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인데, 그런데 와중에는 변호사 선임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내가 자백하는 사건인데 굳이 변호사 선임할 필요가 있나, 내지는 내가 직접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피해자에게 좀 무리하게 합의 요구를 하다가 오히려 법원으로부터 엄중한 처벌을 받는 경우들이 심상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가해자 입장에서는 형사합의를 해야지만 내가 징역형을 피할 수 있고 무거운 처벌을 안 받는다는 점에서 합의가 필수적이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내가 용서를 해주게 되면 이 사람은 중형을 선고받지 않고 징역을 가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합의를 하지 않을 생각인데, 계속해서 가해자가 연락이 와서 집에도 찾아오고 직장에도 찾아오고 핸드폰으로도 연락이 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내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약에 이런 피해를 입었으면 그 상황에서 많은 여성분들이 혹시 불법 영상물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는데, 이런 것들까지 감안했을 때는 이 가해자 입장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이 피해자의 가족들을 찾아간다거나 하는 것들은 본인을 위해서 사실 가장 자제해야 되고 주의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합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가급적이면은 변호사를 통해서, 변호사가 없으신 분들은 법원에다 국선 변호인 선정 신청을 하시면 돼요. 법원에서 허용하는 절차를 통해서 합의를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야지만 혹시 모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자,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형사사건을 많이 하고 있고 당연히 형사 전문 사무실이다 보니까 나름의 각 사건마다 어느 정도 금액에서 형사합의해야 될지에 대한 기준도 갖춰져 있고, 또 저희가 형사 합의를 위해서 저희 사무실에서도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합의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사실 큰 어려움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형사 합의가 궁금하신 분들, 또 내가 중형이 예상되시는 분들은 저희 사무실로 좀 문의 주셔서 궁금한 걸 좀 해결하시고 양형에서 좀 이득을 보실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있으니까 좀 이러한 부분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